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큰엄마가 우리 엄마를 약 올리기 시작했어요. 동서, 그래도 하준이가 명무대까지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나왔는데 어쩌다가 그런 애랑 결혼한다고 하는 거야?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건데 어쩌다가 그런 거야? 그런 큰엄마의 말에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란 채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며느리감이 어때서요? 큰엄마에게 물었어요. 뭐가 어떻냐니? 걔 전문대 나왔다며.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그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우리 아들 며느리는 다들 명문대 나왔잖아. 근데 동서는 자식들이 다들 좀 그렇잖아. 하준이야 그나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 하영이도 전문대인데 거기다 며느리까지 전문대면 좀 그렇잖아. 며느리감이라도 그러니까 잘 골랐어야지. 제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엄마는 저를 마치 허수아비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아주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아니 전문대가 어때서요?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 거죠.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학벌 좋고 사람도 괜찮으면 더 좋은 거지. 큰엄마가 다시 큰 소리로 말을 했지만 우리는 별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몇 번 만나봤는데 아주 바르게 잘 자랐던데요 뭐. 바르게 잘 자라기만 하면 뭐해. 요즘 같은 세상에. 거기다 과도 만화 그리는 그런 과라며? 세상에 그런 과도 있었나?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이상한 과를 다니더라고. 하긴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만화가 뭐야 만화가. 뭔가 큰 건수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큰엄마는 아주 신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큰엄마를 보며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만화가 옛날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끼어들었는데요. 네 오빠한테 걔 소개시켜준 게 하영이 너라며?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래서 사람들이 같은 레벨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지가 전문대 나오니까 지 오빠한테도 그런 애를 소개시켜줬겠지. 큰엄마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그러는 큰엄마 며느리는 지금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면서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머리가 썩 좋지는 않나 보네요. 아니 공무원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종일 공부만 한다면서 어떻게 아직까지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큰엄마에게 말해버렸고 어머 얘 좀 봐. 또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그럼 개나 소나 다 합격했지. 하긴 너같이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알겠니? 모르긴 왜 몰라요. 제 친구는 지방대 졸업하고 2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던데요? 얘 그까지 9급 공무원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우리 며느리는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니? 큰엄마가 다시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도 7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한 2년 정도 공부하니까 붙던데? 근데 사촌 새언니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지 한 7, 8년 되지 않았어요? 그 합격한 친구 말로는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도 안 되는 거면 가망이 없는 거라고 하던데요? 제가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말을 듣던 큰엄마가 저를 한껏 째려보더니 걱정 마라. 우리 며느리도 꼭 합격할 테니까. 라며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렸고 제가 그런 큰엄마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우리 엄마가 뭐하라 그랬어.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만 되는 거지.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서 그렇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끝마다 명문대 명문대 그러고 있냐고. 사실 큰엄마는 항상 그렇게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하곤 했지만 큰엄마의 말에 우리 엄마는 별 상관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엄마의 반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큰엄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에게 트집을 잡을까 하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큰엄마 말대로 제가 우리 오빠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새언니는 제가 다녔던 학교 선배였어요. 새언니는 만화도 잘 그렸지만 글도 참 잘 썼어요. 그리고 성격도 엄청 좋았는데 그런 새언니와 친해져서 제가 우리 오빠에게 소개해줬고요. 오빠와 새언니는 독서 취향까지 상당히 비슷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둘은 굉장히 잘 맞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큰엄마가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그런 막말을 했던 겁니다. 어찌나 얄미운지 그런 큰엄마가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어른같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큰엄마를 보며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하면 남의 약점을 잡아서 깎아내릴까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장에 온 큰엄마는 친척들에게도 우리 며느리는 명문대를 나왔잖아요 라며 며느리 자랑하기 바빴고 사실 요즘 세상에 전문대는 좀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그러한 말들을 하며 역시나 우리 새언니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큰엄마에게 한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우리 엄마가 말려서 그냥 말았는데요. 정말이지 다시는 얼굴조차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큰엄마는 그 뒤에도 우리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말을 함부로 하곤 했었는데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오빠와 새언니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했고 너 웹툰인가 머신인가 작가 지망생이라며? 네 이름으로 뭐 나온 거 있냐? 큰엄마가 새언니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네? 아, 열심히는 하는데 웹툰 작가로 성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요. 그깟 만화 그려서 뭐에 써먹어 그래?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야지. 결국엔 학벌이 전부인 거야. 학벌 안 좋으면 세상 살기 참 힘들거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둘 다 명문대를 나왔잖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더라고. 큰엄마가 신나서 떠들어댔고 그런 큰엄마의 말을 듣던 새언니가 아 정말요? 명문대 졸업했으면 공부 엄청 잘했겠네요. 사실 명문대 나오면 좋긴 하죠. 라며 그저 웃을 뿐이었어요. 정말이지 성격 같아서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우선 꼭 참았어요.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가 않았고 큰엄마가 한마디 한마디 가시돋친 말을 할 때마다 새언니가 지혜롭게 잘 대처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큰엄마는 말끝마다 명문대를 입에 달고 살았고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큰엄마의 말을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끼리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큰집 대성이 처 말이야.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 떨어져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나 봐. 그래서 형님이 그 집 며느리한테 7급 말고 그냥 9급으로 도전해보라고 했다는데 그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네. 자기같이 명문대 나온 사람이 어떻게 9급을 보냐고 하면서 말이야. 거기다 형수님까지 눈에 불을 켜고는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형님한테 아주 난리를 쳤다나 봐. 형님이 계속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 아니 명문대를 나왔으면 뭐해. 그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자존심만 세서는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세상에 공부한답시고 살림도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 있다나 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형님이 아주 골치 아파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시험 붙긴 틀린 것 같던데.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그래도 명문대 졸업했는데 하다 보면 되겠죠 뭐. 엄마가 말했지만 형님이 속상해하고 있는 게 말이야. 지금 몇 년째 공부만 한다는 사람이 아침 내내 한나절을 자다가는 11시가 다 돼서 일어나서는 형수님이 차려주는 밥만 먹고 식탁에 그대로 두고 몸만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간대 글쎄. 친정엄마도 아니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설거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먹은 거 싱크대에 넣어두고는 가야지. 그래서 하루는 형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먹을 때 같이 먹던지 아니면 네가 차려 먹고 설거지 정도는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는데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나 봐.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도 그런 꼴을 어떻게 봐 그래? 큰아빠의 말을 듣고 온 모양인데 아빠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촌오빠 부부는 돈이 없다며 그 당시 큰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사촌오빠가 대기업에 몇 년은 다녔던 것 같은데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었고 거기다 사촌 새언니도 공부만 하느라 돈이 없다며 그냥 막무가내로 큰 집에 얹혀 살겠다고 해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있었으니 큰엄마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에 비해 우리 오빠는 비록 중견기업이긴 했지만 나름 돈도 많이 모아놨었고 새언니도 프리랜서로 꾸준히 일을 했었기에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돈을 모아놨던 것 같았는데 둘이 모은 돈을 합해서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사촌오빠 부부는 결혼식 비용마저도 큰 댁에서 다 해줬다고 들었는데 우리 오빠 부부는 우리 부모님에게 돈을 보태달라 이런 것 하나 없이 둘이서 다 알아서 해결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오빠 부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촌오빠 부부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우리 오빠 부부는 부모님 돈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어요. 그렇게 큰엄마 큰아빠는 하루하루 사촌 새언니 때문에 열불이 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결국 분가를 하라고 했다는데, 세상에나 사촌오빠가 같이 살고 있던 그동안에도 돈을 전혀 모아놓지 않았답니다. 빨리 자리 잡으라고 데리고 살고 있었다는데, 큰엄마 큰아빠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요. 그런 사촌오빠에게 큰아빠가 아니 니들 지금 결혼해서 몇 년간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생활비 한 번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 돈은 다 뭐 한 거냐? 라고 물었다는데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것저것 쓸 게 많죠. 사촌오빠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사촌오빠의 말에 큰아빠가 뒷목을 잡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와중에 사촌 새언니네 친정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명품 가방 사드리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월급이 적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결국 분가시킬 때도 큰아빠가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분가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분가를 한 뒤에도 사촌오빠가 본가에 자주 와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이것저것 다 챙겨가기도 했답니다. 과일이나 반찬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욕실에 있던 샴푸, 치약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갔다고 하네요. 그걸 보며 큰아빠가 드디어 이성을 잃고 말았고 어느 날 사촌오빠 부부를 불러놓고는 얘야, 너는 그 공무원 시험 그만 보고 집에서 살림을 하던지 해라. 내가 보기에 그 정도에서 안 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다. 도대체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갖다 쓴 돈이 얼마냐? 큰아빠가 진지하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싫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데 그걸 아버님이 왜 하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사촌 새언니가 큰아빠를 노려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큰엄마가 아니 보자 하니까 아주 싸가지가 없네. 어디 시아버지를 노려봐. 그리고 너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합격하긴 글러먹었어. 다른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미친듯이 공부만 해도 붙을까 말까라고 하던데 이것만 아침 한나절까지 퍼질러 자다가 어슬렁 기어나와서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니? 내 말이 틀리니? 너도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대성이 너는 대기업 다니면서 몇 년간 돈 한 푼 못 모았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돈도 없다면서 장모한테 그 비싼 여행 보내주고 명품백 사주고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큰엄마가 사촌오빠 부부에게 소리를 질러댔다고 하는데요. 그런 큰엄마를 보며 그건 왜 자꾸 걸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돼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요? 사촌 새언니가 따졌고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는 니들은 자식이 돼서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그 몇 년 동안 살면서 생활비 한 번을 낸 적이 있어? 우리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있어? 큰엄마가 다시 새언니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했다는데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언제 돈을 안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랑 명절에 저희도 용돈 드렸잖아요. 그래 용돈 줬지. 꼴랑 10만원. 그것도 한 번은 돈이 없다며 8만원인가 줬었지. 니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쎄 빠지게 벌어서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켜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주 과간도 아니구나.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사촌동생 부부는 결혼식 비용도 지들이 다 알아서 했고 집도 지들이 번 돈으로 했다는데 니들은 뭐 느끼는 게 없냐? 큰엄마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을 다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큰엄마의 말을 듣던 사촌 새언니가 어머님 비교할 사람하고 비교를 하세요. 어떻게 명문대 나온 사람과 전문대 나온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명문대를 나왔으면 뭐해? 뭐 하나 나은 게 없는데. 큰엄마가 다시 버럭해버렸고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대학 안 다녀봐서 잘 모르시나 본데 명문대 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 어머님은 중졸이시라면서요. 사촌 새언니가 이성을 잃고 큰엄마에게 말을 해버렸고 그 순간 큰엄마가 사촌 새언니의 깃방망이를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런 큰엄마를 보며 사촌오빠가 큰엄마를 밀쳐버리더니 우리 다시는 안 올 거야.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라며 사촌 새언니를 데리고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큰엄마가 대성통곡을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 뒤 큰아빠가 우리 아빠를 찾아왔고 두 분이 주방 식탁에서 한동안 말씀을 나누셨는데 큰아빠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놈의 명문대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명문대를 나오면 뭐하니? 인간이 덜 됐는데. 큰아빠가 한잔 하시면서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실 큰아빠는 처음부터 그리 될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자식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뿐인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그렇게 퍼주더니 지금 봐라. 완전 인간 말종을 만들어놨어.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참 한심하다 한심해. 공무원 시험 100날 1000날 봐도 안 된다. 절대 안 돼. 큰아빠가 다시 한 잔을 들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제가 엄마 내가 그랬지? 절대 시험 합격 못한다니까. 아니 벌써 몇 년째야. 명문대 우리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더니 큰엄마 인생 완전 꼬였네. 하나뿐인 자식한테 팽이나 당하고. 엄마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조용히 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모질게 했어. 사실 나도 맺힌 게 많아서 그렇지. 내가 엄마 속상할까봐 말 안 했었는데 나 대학 합격했을 때인가? 그때 명절에 다른 친척들은 다 용돈도 주고 그랬잖아? 근데 큰엄마가 내 옆에 와서 조용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니 너는 전문대 들어가 놓고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넌 어쩜 그렇게 머리가 땡대가릴 수가 있니? 그것도 참 능력이다. 이랬다니까. 진짜 내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알아? 사실 난 큰엄마 그렇게 된 거 다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제가 흥분한 채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던 엄마가 뭐? 그렇게 심한 말도 했어? 세상에 어른이 뭐 하는 짓이야 그래? 그랬으니 자식이 잘 되겠니?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심보를 곱게 써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보다 더 흥분을 한 채 말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 엄마 속상할까봐 그냥 혼자 소가리를 했었는데요. 큰엄마는 그것보다 더 심한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어요. 물론 큰아빠는 전혀 그러지 않았지만 큰엄마가 너무 미우니까 저는 오히려 꼬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뒤 사촌오빠는 1년 넘게 본가에 발길도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독하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다고 하니까요. 하나뿐인 자식이 그러고 있었으니 큰엄마 속이 타들어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큰엄마가 사촌오빠 회사에 찾아가서 사촌오빠만 따로 만났다는데 마음을 돌려보고자 큰엄마가 사촌오빠에게 그동안 모아놓았던 비상금까지 줬다는데요. 사촌오빠가 그 돈만 쏙 챙겨가고는 다시 연락 한 통화도 없더랍니다. 큰엄마는 모든 것을 그렇게 자식에게만 쏟아붓는 게 문제였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사촌오빠 부부가 더욱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그 뒤에도 사촌오빠 부부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물론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큰엄마는 점점 넋을 잃고 있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힘이 들긴 들었던 것인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시비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우리 집에 경사가 났는데요. 우리 새언니가 그동안 꾸준히 만화를 그리고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있긴 했었는데 엄마, 우리 집사람 지금 대박 났어. 이번에 유명한 웹툰 공모전에서 우수상 받아서 상금도 타고 정식으로 거기에 연재된대. 이제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된 거야. 유명한 웹툰 작가들 연봉이 몇 억씩 한다나 봐. 라며 우리 오빠가 신이 난 채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진짜? 웬일이니 그래? 세상에나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꼬박 만화 그리고 글만 쓰더니 됐구나 됐어. 장하다 우리 며느리 아주 장해.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이셨는데요. 사실 새언니가 그동안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엄마는 다른 부모들은 돈도 많아서 집 살 돈도 보태주고 그런다는데 우리 형편 이러니 니들이 고생이 많구나 라는 말을 하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은 새언니는 어머님 왜 부모가 자식한테 꼭 집을 사주고 돈을 줘야 해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거죠. 원래 홀로 자생하는 거예요. 잡초처럼 아주 강하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며 웃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새언니는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요. 알뜰했던 새언니는 버는 족족 다 적금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 뒤 돈을 꽤 많이 모았던 새언니가 엄마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며 어머님 이 돈으로 대출 있는 거 갚으세요. 그이한테 들어보니 집에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니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돈을 받니? 우린 절대 못 받는다. 니들 착실히 모아서 집도 사고 해야지. 다시 넣어둬. 엄마가 펄쩍펄쩍 뛰면서 통장을 다시 돌려줬지만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그이가 저 뒷바라지 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새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고 그런 새언니의 말에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렇게 우리 새언니가 집에 빚도 갚아줬다는 소문이 친척들에게까지 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들은 큰엄마의 낯빛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 뒤에도 새언니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는데요. 그런 새언니를 보며 어느 날은 큰엄마가 아니 돈을 얼마나 잘 벌기에 그렇게 많이씩 주는 거야? 우리 엄마에게 물었어요. 들어보니 돈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벌더라고요. 일반 직장인들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세상에 우리 집안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오고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아주 배가 불러요. 엄마의 목소리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렇네. 요즘은 학벌 그런 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거 같네. 명문대고 나발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야. 큰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뒤에도 사촌오빠에게는 연락 한 통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큰엄마를 보며 안 됐다던지 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이 마음을 곧게 써야 한다는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